안녕하십니까. 신인규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개월 가까이 요코스카에 정박해 있었던 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오늘 드디어 출항했다는 소식입니다. 원자로 개통 문제로 예전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정비를 받았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최근 수리를 마치고 오늘 정오에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출항했습니다.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가나가와현 청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5일 정오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출항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보도자료와 별개로 요코스카 항만을 모니터링하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오전 11시 30분 현재 레이건 항공모함은 승조원 탑승과 헬기 적재를 일부 마치고 터그보트의 도움을 받아서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요코스카 인근 해역에서 시험 항해를 실시한 뒤에 이상이 없을 경우 해상에서 보급을 받고 현재 요코스카에 대기 중인 호위 구축함들과 합류해서 항모 전투단을 편성해 작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 아스키 기지와 이와쿠니 기지에는 레이건 항모 출항에 맞추어 항공모함으로 이동하기 위한 호넷 전투기들의 준비 작업이 한창인데요.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에 이달 하순께 7함대 항공모함 전력은 작전 투입 가능 상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요코스카 항에 정박을 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수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올 초만 하더라도 바다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갑판에 이 부분에 아주 광범위하게 천막이 덮여 있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고, 이거 대규모 수리를 하구나 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결국 이 원자로 개통에 문제가 좀 있었고, 그게 이제 폐기물도 조금 수리하는 참에 폐기물도 처리를 하고, 이제 이런 수리를 하고 이제 지금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는 중에 여기 지금 이제 확진자, 전염병 확진자가 나와서 그것도 해결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확진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출항을 오늘 드디어 5월 5일 12시경에 이제 출항을 했는데요. 출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작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아스키 기지와 이와쿠니에서 호넷 전투기들이 날아와서 앉죠. 앉아서 이착륙하는데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바다로 나가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이지스함들이 이제 합류를 하죠. 합류를 해서 이제 전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작전에 투입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한 며칠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완전 전단을 구성해서 동중국해 또는 남중국해로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바람에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대체를 하러 왔었고, 근데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대체하러 왔긴 왔는데 그게 바로 그냥 확진, 베트남 다낭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완전히 그냥 이 전염병 확진이 1000명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이제 괌에 들어가서 아웃돼 버렸고, 그러니까 F-35B 한 12대 탑재하는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항공모함을 대체를 하면서 그동안 정말 힘겹게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그 유일한 항공모함 전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었죠. 부족하지만.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아메리카함이 5월 4일 날 사세보, 이제 상륙함들은 사세보가 모항이거든요. 사세보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아메리카함은 최신형 함이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 건조되고 거의 지금 첫 작전에 나왔는데 어제 들어간 사진 보니까 완전 너덜너덜 해가지고 녹이 쓸고 정말 이렇게 가혹하게 굴리구나 싶을 정도로 너덜너덜하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하고 아메리카함하고 교대를 한 거죠. 그런데 시어도어 루즈벨트도 이제 이달 말에 바로 이제 작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지금 또 이제 니미츠 항공모함도 지금 오기로 돼 있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항공모함 전단이 세척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갑자기 군사력이 확 점프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점프를 하는 이 군사력을 어디다 쓸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6개월의 공백을 깨고 자신의 이 방어구역인 이 7함대 작전구역에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북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좀 활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것도 좀 군사력 배치의 상황인데요. 이달 하순께 서태평양 전개를 목표로 배치 전 평가를 받고 있는 SX 상륙 준비 전단이
최첨단 레이저 무기로 무장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인근 해역에는 이달 하순 서태평양 배치를 목표로 니미스 항공모함 전단과 SX 원정 타격 전단이 워밍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륙함 전단인 SX 전단의 일부 소속 함정에서 첨단 레이저 무기가 식별됐습니다. 미 해군이 지난 4일 공개한 SX 전단의 해상 보급 사진에는 SX 전단 소속 샌안토니오급 상륙함인 포틀랜드함이 신형 레이저 요격 무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탑재된 레이저 무기는 기존에 시험적으로 운영되던 30kW급의 레이저 무기의 5배 출력인 150kW급 레이저 무기로 근접 방어 기관포를 대체할 정도로 증가된 사정거리와 강력한 요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은 이 레이저 무기의 1회 발사 비용이 $1 안팎으로 기존의 미사일이나 기관포 무장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며 요격 성공률도 높아서 상륙함을 시작으로 주요 전투함에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포틀랜드함이 서태평양에 투입되면 실전용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고 동북아시아 일대에 배치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와스프급 상륙함인 SX를 중심으로 2척의 상륙함과 1척의 이지스 구축함, F-35B 전투기와 제13 해병 원정대로 구성된 SX 원정 타격 전단은 이달 중순까지 배치 전 훈련을 마치고 니미스 항공모함 전단과 함께 이달 하순 서태평양으로 넘어올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큰 갑판, 이게 SX예요. SX 45,000톤급 강습 상륙함이죠. 와스프급 상륙함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서태평양으로 이 지역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2척의 상륙함, 이 SX 말고 2척의 상륙함, 거기에는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샌안토니오급 강습 상륙함, 그리고 또 하나의 LSD 이렇게가 있는데 이 샌안토니오급 상륙함의 이름은 포틀랜드함입니다. 이제 이렇게 3척의 상륙함하고 여기에 이제 13 해병 원정대가 탑승을 하고 한 2,000명 이상 규모의 해병 전초부대죠. 그리고 이 함대를 호위하는 이지스 구축함 1척,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마치고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지역에 또 항모 전력, 상륙 전력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그것과 함께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뭐 볼록하게 조그만 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레이저 요격 무기예요. 이제 이 포틀랜드함 같은 경우에 이 함교 앞 좌현에 램이 달려있어요. 램. 우리 한국의 구축함에도 램 요격무기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21발의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요격을 하는, 함대공 요격을 해주는 최후의 요격무기 체계죠. CIWS라고 하는데, 그래서 좌현 쪽으로는 램을 갖다 놓고 우현에 동그란 걸 갖다 놨는데 이게 바로 레이저 요격무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미 해군이 레이저 요격무기를 실험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정거리가 한 1.5k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출력이 좀 작다 보니까 오랫동안 조사를 해줘야 이 타겟이 무력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레이저 무기니까 빛이잖아요. 빛을 오랫동안 조사를 해줘야 그게 이제 타서 무력화가 되는데 출력이 작으니까 오랫동안 조사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포틀랜드함의 레이저 요격 무기는 15kW. 그러니까 출력이 한 5배 정도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거리는 한 2km. 그러니까 저거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안 되는 거, 이제 자한 방어 딱 하는 건데, 이제 과거에는 기관포를 했지 않습니까? 뭐 20mm 펠랭스 이런 걸로 이제 했는데 펠랭스 대신 이 레이저 무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펠랭스 같으면 20mm 탄을 쏟아 부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파괴를 시키는데 이건 그냥 레이저를 딱 조사를 하니까 바로 그냥 클릭 딱 하면 바로 그쪽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몇 초를 지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진다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몇 초를 지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출력이 150kW로 강화됐으니까 대단히 오랫동안 지지진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면 파괴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가격은 한 $1. 그러니까 전기세가 되겠죠. 전기요금. 150kW짜리 그 배터리를 만들려면 이제 전기 요금이 되겠는데 $1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20mm 기관포 한 발에 뭐 10,000원, 20,000원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뭐 10몇 발 또는 뭐 50발 이런 식으로 쏟아 부으면은 20mm 펠랭스 한번 확 쏘면은 이게 뭐 수십만 원이 확 날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1, 1,000원 딱 날아가니까
굉장히 운영 효율성이 좋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데, 정말로 이제 스타워즈에서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그 광선검, 정말 광선검은 지금 생각해 보면 빛이 어떻게 이렇게 부딪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스타워즈에 나온 그 레이저 무기, 이게 진짜로 이제는 실용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정말 야,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아메리카함 강습 상륙전단이 현재 있는데, 물론 5월 4일 입항해서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입항해가지고 오랫동안 수리를 해야 되지만, 휴식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강습 상륙전단이 하나 더 온다. 그러면 강습 상륙전단 2개, 항공모함 3척, 이렇게가 이 지역에 집결을 하게 되는데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우리 군이 현용 주력 함대함 미사일인 해성을 대대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이 주력 함대함 미사일인 SSM-700K 해성 미사일을 미국의 최신형 하푼 수준으로 개량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제인스가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3일 보도했습니다. 제인스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150km 수준인 해성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200km 이상으로 연장하고 적의 재밍에 대비한 대응 능력과 유도 기능을 향상시켜 미국의 하푼 블락2급 이상의 성능을 갖추는 것이 목표로 관련 기술 연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푼 블락2는 최신 버전인 리마 버전 기준 248km의 사정거리와 지상 타격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인데요. 방사청 역시 해성의 부스터와 유도 장치를 개량해 사정거리 증대와 지상 타격 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성능 개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사청이 해성의 성능 개량에 나선 것은 북한이 금성 3호 등 사정거리 200km급의 신형 함대함 미사일 배치에 나선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번 성능 개량을 통해 해성이 미래 전장에서도 생존성이 우수한, 또 공격력도 우수한 대함 무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우리 한국이 만든 이 해성 함대함 미사일이죠. 제 아들 이름도 해성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인데 바다의 자 별성자.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성 함대함 미사일은 그 하푼 미사일하고 거의 성능이 유사하죠. 메커니즘이나 사정거리나 모든 것이 이제 유사한데, 하푼이 이제 블락2 리마 버전에 가서 248km로 사정거리 확대했어요. 하푼이나 우리 해성이 이제 사정거리 한 150km 되니까 100km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우리 순항 미사일인데, 이 순항 미사일 날아가면 저기 이제 재밍을 합니다. 그 재밍에 대한 항재민 능력, 그리고 이제 유도 장치를 더 정밀하게 하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푼 블락2 리마 버전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또 지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지상의 어떤 고정 타겟을 타격하는 능력, 이런 것까지 이제 부여되어 있는데, 우리 해성 블락2에 가서도 이제 그런 능력을 부여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다 싶습니다. 좀 진작에 하지 왜 이제 하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이 지난 4월 12일 날이죠. 금성 3호 미사일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 금성 3호 미사일이 한 200km 날아가는 지대함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지 좀 진작에, 사실 이 블락 1 딱 나오고 나서 바로 블락 2로 들어가는 연구 개발은 시작해야 돼요.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의 무기가 딱 나오면은 바로 그 무기를 가지고 그 다음 무기 체계를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조금 10년 이상 텀이 있었다라는 아쉬움은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연구가 되어서 실전 배치해서 우리 해군 함대의 어떤 공격 능력 이런 거 훨씬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